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 소속 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징계처분과 관련한 징계 시효의 문제에 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처벌 보고 안 한 부사관 4년 뒤 징계 대법 시효 잘못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부사관에 대해 부대에서 형사처분이 확정된 4년 뒤에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 시효를 잘못 계산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사법상의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기 위한 효력이 발생하는 그 기간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적인 징계 사유의 경우에 이제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징계 시효인 그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징계 처분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사관이 이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의 군인 신분을 이제 밝히지 아니하고 은닉하고 있다가 나중에 군인 신분이 밝혀지고 나서 징계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할 때 그 징계 시효가 3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3년이라고 할 때 언제부터 시작해서 3년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육군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해서 이제 환송을 한 겁니다. 그 원심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발생일은 2015년 6월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 확정됐다.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발생했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2015년 10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이 운전자가, 이 부사관 A씨가 이 불복 절차로서 정시판 청구 등을 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그 벌금형,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이제 완납을 해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A씨가 근무하던 B사단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A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언제 알았느냐 하면 2019년에 인지를 했습니다. 2019년에 A씨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인지하게 된 경위는 2019년에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속 부대 징계권자는 이제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을 한다면 이제 그 절차적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속 부대장 B 사단장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해서 육군 규정 보고 조항과 육군 지시 신고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사단장은 절차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징계 처분의 효력은 이제 그 A 부사관에게 그 징계 처분서를 이제 교부 또는 송달을 한 날로부터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A 부사관은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 징계 항고를 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징계 항고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여기서 군인의 징계에 대한 징계 항고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 A씨는 관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3개월의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지만 기각이 된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육군 규정의 보고 조항하고 육군 지시사항 신고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군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육군 규정에 따르면 부사관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 A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거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즉시 보고 의무를 이제 규정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는데, 부사관 진급 지시, 이 지시사항에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규정에는 즉시 보고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육군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육군 참모총장이 2009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그 부사관은 자진 신고해라라고 해서 지시를 한 거죠. 또 자진 신고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시사항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 규정과 참모총장의 지시사항, 이거에 대해서 전부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B 사단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육군 규정 및 참모총장 지시에 따른 신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분에 대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B 사단 측의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징계에 대해서 항고를 했지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은 뭐라고 했냐면, 1심 법원에서는 우선 이 사건 규정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형사처분의 내용이 된 범죄 사실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 거부권의 보호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받으면 이미 형사처분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걸 받으면 이거를 보고하라는 것이지, 형사 절차에서처럼 이 범죄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보호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고요. 징계 시효 완료 부분에 대해서 육군 규정에 따른 시효는 3년, 물론 이제 군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지만 육군 규정에 따른 시효는 3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군 규정은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육군 규정에 이제 검찰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제 지휘관한테 즉각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3년이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징계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한 부사관 진급 지시에 자진 신고 조항이 있으므로, 자진해서 신고해라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A씨에게는 보고할 의무가 새로 발생해 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육군 규정에서는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그 보고 의무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진 신고가 될 때까지는 보고 의무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전 자진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매년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1심에서는. 그래서 A씨에게는 보고할 의무가 새로 발생했다는 얘기죠. 매년 발생해가지고 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감사원에서 아까 통보가 된 것이 2019년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이제 군에서는, 그 사단에서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었고, 그 사단에서는 2019년에 감사원 통보로 해서 인지가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3년의 기간이 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그 3년의 기간이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징계 시효 3년의 기간 내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심의 얘기는. 그럼 2심은 뭐라고 했냐?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니까 2심도 1심과 같은 견해네요.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가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육군 규정에 보고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 참모총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규정 위반 행위도 계속된다라는 거죠. 징계 사유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의무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징계 사유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내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징계 사유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인지를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이미 경과했다라고 하는 그 부사관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뜻인 거죠. 1심과 2심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과 원심 징계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를 두고 이제 판단이 갈렸다라는 겁니다. 대법원과 이제 그 하급심은. 그래서 대법원, 징계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보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가 매년 발생한다고 본 원심과 달리, 그러니까 여기서 2심에서는, 더 나아가서 1심과 2심에서는 징계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에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 의무가 계속 발생한다 이거죠. 징계 사유가 매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매년. 아까 지시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니까, 보고 의무가 인지하게 된 것까지는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징계 사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대법원은 형사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육군 규정에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징계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이때 비로소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해버리면 징계 시효가 완성이 돼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징계 시효가 시작한다. 기산점. 그러니까 징계 시효의 기산점이 이 징계 사유가 애초에 발생한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속 보시면, 네. 요컨대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바로 징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 시효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 징계사유가 발생한 애초에 그 민간 검찰법원에서 형사처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그 시점이 바로 징계시효 기산점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3년의 그 징계시효 기간 내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징계시효의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적법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덧붙였다.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 시효, 모든 시효는 이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제 두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1심, 2심과 1심,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이제 달랐던 것이고,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징계 시효 기간은 1심, 2심과 달리 육군 규정에 따른 이제 민간 검찰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데, 그 즉시 보고하지 않은 그 최초의 이 시점,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심과 이제 대법원의 견해가 다른 징계시효 기산점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